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퀄컴으로부터요, 5G 안테나 케이블 관련 사용 승인을요, 세계 최초로 받은 DKT와 BH 그리고 그 외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퀄컴으로부터 케이블 사용 승인을 받은 이 DKT와 BH에 대해서요. 먼저 알아보면요. 자, BH는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그러면 DKT는 이 BH로부터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을 받았어요. 이 표면 실장용 부품을 연성 인쇄 회로 기판에 탑재를 해서 모듈을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주로 그동안에는 이 스마트폰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용 연성 회로 기판의 한 88% 매출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BH에 대해서 지난주서부터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년서부터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제품군에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내후년 2년 뒤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어서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을요. 자, 이번에 퀄컴으로부터 이 5G 안테나 케이블 관련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퀄컴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이번에 승인 받은 케이블은요, 무선 통신칩 모듈과 모뎀을 연결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좀 재밌는 부분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꼭 DKT 케이블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퀄컴 5G 모뎀을 쓰는 제조사는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DKT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퀄컴이 이 모뎀 5G 모뎀이 세계 가장 큰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BH가 DKT의 지분을 27%로 갖고 있면서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DKT의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BH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러한 통신용뿐이 아니라 내후년에는 전기차용에도 들어가는 그런 발전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오늘 장 마감 후에 BH가 악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어요. 전환사채. 우리가 최근에 테스나 때문에 고생을 했던 그 부분이 이 BH에도 또 나타났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된다 그래요. 다음 달 4일날. 전환가액은 17,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익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주식 발행 수는요 72만 주고, 전체 발행 총 주식 수의 한 2.2%. 그러면은 테스나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지난 6월 26일 날 테스나가 45만 주가 6%가 넘고, 요번에도 한 1.5% 정도 되죠. 그런 부분에 보면 2.2%. 테스나보다는 시장 역량은 악재로서의 작용은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BH 인쇄로 기판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인쇄로 기판 회사들도 강한 상승을 보였죠.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심텍.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어요. 항상 말씀드리면요, 업종 한 종목이 가는 것은 빠르는 갈 수 있지만요, 그 같은 테마군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럿이 같이 가면요 오랫동안 갈 수 있다 했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군들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26,700원. 자, 우리가 이 종목 언제 언급했습니까? 요날, 그쵸? 이게 아마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럴 텐데요. 수요일 날 우리가 마감 후에
방송을 하면서 그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이 갤럭시 폴드 2가 8월 5일 날 공개되고 또 애플이 OLED 하반기에 채택을 한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따른 다 BH가 수혜를 본다 해서 우리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승하고 그러면서 조정받을 때 DKT와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뒤늦게 BH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DKT가 좀 조정받으면 얘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적인 관심 갖고 있자라는데 오늘 두 종목 다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거래량이 오늘 2천만 주 상당히 많죠. 근데 오늘 DKT가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됐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상한가 잔량도 많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DKT가 내일도 움직이면 상당히 강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BH도 당연히 아침서부터 좀 플러스권 출발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전환 때문에 전환사채 주식 전환 때문에 아마 좀 흔들릴 가능성 크고 오늘 좀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에 좀 플러스권으로 좀 나오면요. 뭐 한 30%고 50%고 한번 줄여줬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내일 오전 플러스권에서는 좀 일부 물량을 그렇죠?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DKT 오늘 당연히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 그러니까 시가, 종가, 저가 그가 다 고가가 다 한 끝으로 그죠? 이 23,750원으로 다 마감이 되는 강한 상승 모습이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 그래서 내일도 상승세 나옵니다. 그러면 BH 좀 일부 축소할 기회를 주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 인터프렉스 그죠? 상당히 좀 준비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그런 모습 거래량도 적당한 수준. 코리아 서키트 그죠? 심텍 다들 오늘 10% 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인쇄로 기판에 대한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에 따른 급등에 따른 좀 하루 이틀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언제든지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갤럭시 폴드 2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요. 8월 5일 날 그렇죠? 온라인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5죠. 그리고 갤럭시 폴드 2를 비롯해 저가형 모델 갤럭시 폴드 라이트도 공개가 되면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요번에 갤럭시 폴드 2가 5일의 행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나왔지만 또 오늘 저기 시장 조사 업체라 그러죠. 그쪽에서는 또 이 폴드 2가 언팩에서 공개되고 9월에 조립이 들어가고 10월 초에 출시가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갤럭시 폴드에 관련 종목으로 BH를 설명을 해 드렸어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 그 내용이고, 그쵸?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갤럭시 폴드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외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MC 넥스 전면 카메라 수준. 우리가 MC 넥스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 두세 달 내다보고 좀 편안하게 한 20, 30%만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기다려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움직임 본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폴드의 무선 충전 되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관심 갖자. 그리고 힌지 접히는 부분이죠. 그 부분 만드는 KH 바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BH, MC 넥스, 캠트로닉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당히 움직임 좋았고 그렇죠? 아까 또 미국 애플이 그렇죠? 하반기에 5G 아이폰 전 기종에 한 4개의 기종 될 것 같아요. OLED를 채택을 한다는 얘기죠. 이 BH가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까 뭐 BH 설명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덕스단 네오록스 OLED 소재 업체죠.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또 OLED가 애플 때문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수혜.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트로닉스 먼저 볼까요? 그렇죠? 충전 쪽, 그렇죠? 이것도 준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상승세 계속될 수 있고요.
K칩 바텍, 그쵸? 힌지 만드는 거죠? 안정적인 상승 흐름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가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치면은, 그래도 준비돼서 움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정은 짧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는 오히려 플러스권이 나올 필요 없이 오히려 오늘 마이너스 1,000원 하락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면 내일 요 갭 메꾸는 선에서 뭐 48,000원 밑에가 한 47,500원 정도 수준이면 한번 따라갈 만한데, 오늘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더 조정을 조금 낮게, 가격대를 좀 낮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쉽게 접근하지 말고 조금 조정이 뭐 더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만약에 이대로 치고 가면은 나오고는 인연이 없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덕산 네오록스 실적 상당히 좋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앞두고 조정 잘 받는 모습이죠. 이거는 아마 제가 이 2월달 고점인 38,000원, 이거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신규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크게 하기에는 좀 오름폭이 있어서 부담되지만 뭐 작게 해서는 비중을 좀 낮게 해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자, MC 넥스 우리가 요때죠? 그러니까 지난주 뭐 수요일 정도 수준에서 그죠? 지난주 때 요 정도 수준에서 3만원 초반대 들어가서 4만원까지는 언제든지 두세 달 내다 보면 가능하다는데 벌써 이제 오늘 6% 뜨면서 35,000원까지 올라왔죠. 거래량죠. 저는 충분히 뭐 4만원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요. 뭐 투자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옆으로 행보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크게 뜨면 이제 뒤늦게,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뜨면요, 이 매스컴이고 등에서 좋은 얘기, 그러니까 주가가 뜨면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빠지면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조금 길게 후보 이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은 더 빠질 부분 없고 좀 시간이, 왜 주가가 많이 뜬 것들은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뭐 한 5% 미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감각이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사놓고 기다려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 해서 저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조정을 받는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이것도 이제 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죠.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뭐 며칠 조정을 받는 모습, 뭐 내일 정도나 아마 조정 모습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충분한 조정 받으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PCB 업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우리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요,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짜리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MC 넥스 2분기 실적 연내 최저지만은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면서 최대 실적, 연간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죠. 특히 또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 다음에 인도 시장이 큰데, 최근에 중국하고 인도가 갈등이 심해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혜, 또 미국의 화웨이에 따른 스마트폰 수혜,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고 신제품 나오고, 그렇죠? 한번 뭐 큰 흐름으로 시장 주도는 못해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가 끊겼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리네. 지금 인터넷 접속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이제 차트는 오늘만 더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은 닫아야겠네요. 그렇죠?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 저는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달리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연계된 회사, 그렇죠? KH 시대 전략해서 초결작 승부수,
뭐 파운드리라든지 랜드 프러시 그리고 뭐 조만간에 디램 쪽에 15조 계속 투자해서 그 관계사들 그죠?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군에 계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이제 뭐 비메모리 뭐 패키징 이제 테스트 디자인 하우스 그런 이제 소재 쪽 장비 쪽 자 그중에 우리가 이제 재료가 상당히 좋아서 이건 시장에서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종목이 두 종목이죠. 코미코 PSK 그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테스나, DB 하이텍, 원유 QNC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유 QNC는 플러스권 뭐 상승은 했는데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가격적인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서 우리가 선침해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가격을 보고 30% 들어가고 그리고 주가 관리량 보고 30% 그리고 나중에 거래량 증가할 때 40%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격대 보고 원유 QNC를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 하면은 오늘 플러스권 나왔지만 좀 수급적으로 그죠? 개인들 매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 그러니까 주가 관리하는 흔적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스톱을 해주는 건 낫고 뭐 DB할 때 오늘 움직임 괜찮고 테스나도요. 뭐 오늘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좀 강한 상승에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오늘 뭐 거래량 죽으면서 강보합으로 끝났죠.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조정 받으면 저는 테스나 추가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되지 않나. 오늘 코미코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PSK도 뭐 보합권인데 저는 오히려 PSK 이게 크게 또 지금 이제 코미코는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해도 되지만은 추가 매수하기엔 좀 부담되죠. 그렇죠?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선침해 차원에서 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20-30% 정도는 한번 움직여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뭐 SP 반도체 움직였으니까 아마 네페스도요. 지금 바닥권이니까 한번 움직일 땐 되지 않았나. 오늘 지금 인터넷이 끊겨서 차트는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PSK 코미코. 저는 코미코. 제가 코미코에 대해서 자꾸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재료가 좋다는 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내 점유율이 높다 해서 이 국내 파운드리양 매출이 166억으로서 작년 대비 73%나 증가할 거고 요번에 뭐 대만 TSMC라든지 중국의 SMIC죠. SMIC가 또 다 투자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아까 10조 정도 투자한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이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그죠? 법인을 갖고 있어서 각 반도체 제조사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경쟁, 파운드리 경쟁 증설이 치열해질수록 그죠? 당연히 이 코미코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PSK 이제 장비, 전공정 업체인데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요 모습도 좋죠. 품질 보증 기간이 끝난 장비의 보수 때마다 발생하는 부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단단한 막질 수요 증가는 이 EV 공정에도 적용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부분, 드라이 스트립, 그렇죠? 포토레스트 찌꺼기를 처리하는 그런 장비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재료 있고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들어가는 타이밍만 말씀드렸죠. 원유 QNC 오늘 그런 말씀 웨이프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 커즈 얘네도 2, 3개월마다 소모품 교체이기 때문에 수요 상당히 좋은데 수급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더 확인을 거친 다음에 하고 테스나 그렇죠?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이 모아건이 있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테스라는 오히려 좀 조정 하루나 내일이나 모레 조정 나오면 저는 또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말씀인데요. 2개월에 55만원. 뭐 가격적인 부담은 전혀 없어요. 그죠? 2개월에 55만원이니까. 그리고 6개월에 150만원. 저희는 이제 문자로만 이제 정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 흐름으로 그죠? 리포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는 신규 추천 종목을요. 일주일에 한 종목 내지 많아야 두 종목. 뭐 이게 하루에 뭐 몇 종목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것도 또 리포트식으로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나는 자꾸 올라가는 종목만 눈에 보이고 자꾸 따라가게 돼서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장 주도주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려서 아마 시장 흐름에 대한 건 놓치지 않으실 텐데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뭐 가격적인 부담 먹고 자꾸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자꾸 조금 리스크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가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리스크는 그만큼 커진다 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내용 읽어보시고 요 핸드폰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인터넷이 중간에 끊겨서 뒷부분에 차트로 설명을 못한 분인 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